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는 이야기 카테고리 안에서 지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또 직면하고 있어서, 바로 이제 미국 FOMC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과 뭐 다른 나라 뭐 금리가 우리나라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띄운 것처럼 지금 이제 언론부터 학회 그리고 뭐 여러 뭐 노벨 뭐 경제학상 타신 분들이나 좀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시장에서도 자꾸 이제 인하의 어떤 압박,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 파월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제 파월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지금 9월 인하설에 굉장히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할 것을 이번 7월에 바로 이제 곧 발표를 하겠죠. 이제 7월에 이제 발표를 할 거다. 어떤 발표? 신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해왔던 부분이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정말 정말 기적같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 번이며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뭐 100%에 가깝게 9월 금리 인하에 좀 굉장히 많은 이제 전문가들, 시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약간 파워를 압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그냥 이해 집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시장 전문가라는 것들이 당연히 주가가 오르고 뭔가 금리가 낮는 게 자기들한테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압박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금리, 미국 금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코로나 때부터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은 늘 틀려왔어요. 늘 틀렸어요. 자기들이 그냥 원하는 거를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흘러가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계속 파워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자기들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지표만 그냥 골라서 보는 겁니다. 최근에 뭐 발표한 뭐 PC나 뭐 이제 실업률 뭐 이런 것만 자기들이 볼 때 근데 실업률이 4.1%예요. 4.1%는 말 그대로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4.1%로 더 이제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서 빨리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업률 4.1%는요. 그냥 사실상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 그냥 전에는 더 낮았겠지.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이 지금 이번에 4.1%인데 그전에는 뭐 3점 후반대였지. 후반대여서 그보다 이제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거지. 4.1%는 그냥 그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실업률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연끌하는 거야. 이 근거를, 금리나 이 연끌을. 왜냐면 지금 관계된 뭐 이런 언론사들부터 해가지고 시장 전문가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지금 이 높은 금리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허헉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헉대고 있으니까 빨리 다 차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장 전문가들이랍시고 계속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 파월을 압박하고 있다. 근데 과연 파월이 그렇게 움직일 것인가? 물론 파월 연준 내에서 이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그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에도
일부 위헌, 불필요한 선제적 행동 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 물가도 2% 언더로 안 내려왔어요. 이제 3%에서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3% 언더로 지금 떨어졌는데 2%대죠. 아직 2% 언더로 안 떨어졌습니다. 2% 근처까지도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들 2%에 가깝게 될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 잡아내는 게. 9%에서 뭐 7% 떨어지는 거나 7%에서 5% 떨어지는 거나 5%에서 3% 떨어지는 거나 3%에서 2% 떨어지는 거랑 아예 달라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그 임금 그 상승 이것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도 미국 경제가 떠받치는 이유가 버티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인플레이션만큼 어느 정도 고용이나 이런 임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금리 인하를 신호를 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미 임금은 이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만큼의 임금으로 올라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은 인플레이션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일부 위원들이 이렇게 양심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사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뭐 이제 주은행 총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 그 예집사이나 관계인들이나 자기들이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가 말든가, 경제가 망하든가 말, 자기들은 상관없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걸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게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 왜? 저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하겠지. 이런 생각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금리 인하할 때,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버틸 수 있는, 말이 웃기잖아요? 금리 인하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느냐. 제가 이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먼저 이제 금리를 내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금리 격차가 지금 2% 나 있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금리를 딱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올릴 건데,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나는데, 우리나라도 따라서,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만큼이나 경제가 뭔가 그렇게 뭐 회복되지도 않았고, 물가도 뭐 미국만큼이나 그렇게 잡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 긴축 정책을 안 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때까지 긴축 정책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 왜? 경제가 망할까봐. 뭐 또 다른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까봐. 왜냐면 너무나도 빚을 많이 졌고 국민들이 거기에 따른 또 이제 PF 대출 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PF 대출 요 사태가 여러분은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PF 대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친놈처럼 대출을 대출 내 가지고 막 하라. 왜? 국민들은 뒤져라 이거지. 기업만 살면 된다. 기업의 빚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2%나 차이 나는데 미국이랑 경제가 망가진다는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 하면서.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긴축 정책을 안 해왔던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 우리는 미국하고 상황이 달라요. 근데 금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는 따라 내리게 되면 그동안 우리는 긴축 정책도 안 해와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완화 정책도 아니지만 긴축 정책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럼 우리도 금리를 따라 내리면 돈을 이때까지 계속 풀어왔는데 더 풀어 제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우리나라가 이때 한 번도 안 겪어본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미국이 내리면은 우리가 금리를 올린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중리 산이 또 기업들이 또 지랄지랄 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은 총재가 이미 3.5%에서 딱 스톱시킬 때 이미 이런 사태는 정해져 있던 일이에요. 왜냐, 어차피 우리가 미국 금리를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엄청난 금리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언젠가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란 얘기. 내리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사이에 빨리 경제 뭔가 회복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냐. 돈을 더 풀었는 거야. 긴축해라고 금리를 계속 뭐 쭉쭉쭉쭉 올려서 3.5%까지 올렸는데 긴축은 그냥 오히려 더 풀어 제낀 거야. 더 풀어 제꼈는데 또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도 골로 가고 금리를 인하 안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또 골로 가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미국이 뭐 하는 게 좋냐? 계속 동결 유지하는 게 좋아요, 우리한테. 언제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지금 자영업자 다 뒤지나가고 지금 실업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높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왜 환율과 고유가 고환율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이션 안 잡히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돈을 안 쓰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어. 다 저기 은행에 이자가 다 갖다 바쳐야지. 그리고 코로나 때 할부 다 끌어 당긴 거 그런 거 다 써야지. 다 갚아야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수가 죽으니까 기업들이 이제 너도 지금 막 할인을 하고 이렇게 해요. 할인을 해도 안 사. 거기다가 알리가 막 우리나라 완전 막 쑥대밭으로 이커머스 시장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나마 또 배터리가 우리나라가 채권이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 시장 수요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다 여기도 죽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진짜 이번 금리 많이 인하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위기다. 미국은 상관없어. 미국은 자기들이 알아서 감당하면 돼요.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이 아닌 나라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준비를 안 해왔던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돈 풀어 제끼고 있었던 거예요. 뭐 부동산 그거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해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은 회복할 때까지는 미국이 동결하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이득이다. 그 사이에 우리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미래 성장 동력도 이번 정부가 다 끊어버렸어. 그리고 국민 혈세는 엉뚱한 데 다 갖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국은행에 빚 엄청나게 져가지고 지금 재정 완전 개적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부실하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부실한 가운데 그나마 환율 막으려고 그 외환 보유액이 그래도 넉넉하게 있었는데 그거 다 갖다 또 환율을 쳐받고 있는 거야. 왜냐면 금리 차이가 2% 차이 나니까 당연히 환율이 오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금리를 안 올리면서 억지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당연히 외환 보유액으로 갖다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 이렇게 부작용이 많고 부실한 나라가 이번 미국에서 막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거에 빠져요. 그러니까 올려도 우리는 동결해도 망하고 내려도 망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났을 때는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 그동안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경제 어떤 논리에 반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있었고 하는 총재의 대응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금리 인하, 우리가 금리 인하면 주식이 오를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환상에 빠져 있지만 금리 인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는 진짜 사실 진짜 개뿔도 없는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개뿔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여러 산업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세계적으로 어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멍청한 정부가 엉뚱한데 돈을 갖다 쓰고 자금을 끊어 지원을 끊어버리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 외교 실패, 이런 외교 실패 때문에 또 우리 국익으로서 완전히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제대로 미치게 될 것이다. 좋아하겠지. 바보들은 미국 금리 내리면 우리도 금리 내리겠지 하고 막 좋아하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면 이거 FMC 이런 거 말라봅니까 사람들이. 뭐 시장 전문가니 뭐니 뭐 분석하고 그렇게 단순하면 금리 내리면 막 뭐 부동산 오르고 금리 올리면 부동산 떨어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아주 간단한 이치로 돌아간다면은 세상에 뭐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번 어떤 7월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금리 인하는 안 하겠지만 7월 달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에서 이것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장 우리가 뭐 주가가 떨어지고 이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저희같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동안 뭔가 관심 있게 보던 괜찮은 종목들이 싸게 나온다. 그럼 대할인, 대박인 세일이네 하고 그냥 사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사는 이 경제, 실물 경제, 이것이 무너진다. 실물 경제가 무너졌는데 주식이고 뭐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 당장 지금 뭐 직장이 없어지고 월급이 뭐 차감되고 일자리가 없고 몸고 못 사는데 무슨 주식이 뭐가 부동산이 뭐가 문제 지금. 아무튼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죠. FOMC 이제 그런 발언부터 해가지고 대선판 여러 가지 지금 미국에서 큰 아주 굵직한 이런 변수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악영향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 제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우리 뭐 좀 빚을 많이 졌거나 대출을 많이 했거나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빚을 졌다면 대비하라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뭐 기특으로 듣겠죠. 예,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고 나중에 피의자 코스프레나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번 미 연준 이제 회의에서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일단 들어보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국 금리 인하가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 안 됐습니다. 미국조차도 아직은 금리 인하하기엔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기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빨리 그냥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경기가 좋고 경기 좋은데 금리 인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얘들 생각해 보세요. 실업률 낮고 만약에 물가 잡혔고 경기는 좋아. 성장률도 좋은데 금리를 왜 낮춰? 더 성장해라고? 인플레이션 건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도 완전히 잡힌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무튼 뭐 방구석 그냥 혼자 떠드는 얘기가 되겠지만, 예,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금리 인하 내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주가가 무조건 오르고 막 경기 살고 막 부동산 막 오르고 막 이렇게 지금 갈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물가도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에서 진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물가가 더 오른다면 여러분들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급여 가지고 감당하시겠냐는 겁니다. 이때까지 물가 오르고 뭐 오르고 다 했는데 미국은 그래도 임금이 어느 정도 따라 올랐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전혀 안 올랐어요. 물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어떤 임금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본 거니까 한번 그래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런 어떤 대응 자세를 어떻게 가야만 할 것인가는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심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망고 그냥 듣보잡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투자 판단이나 이런 어떤 거시경제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금요일은 제가 올릴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실 저희 업계에서는 이미 좀 빨리 시작한 데는 휴가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빨리 업체들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앞으로 좀 길게 쉬는 데가 있고 뒤로 길게 쉬는 데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는 좀 휴가철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한 수요일 정도 다음 금 월 수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좀 여건이 됐는지는 일단은 제가 그 전에 만약 방송을 못하게 되면은 제가 따로 게시글을 올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휴가철이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식중독이나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물놀이 할 때 자녀분들이나 본인 그런 안전상의 어떤 그런 것들 확보해 놓으시고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 휴가 보내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